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책임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맡은 손해사정사 김영현입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직업과 업무와 그다음에 공부를 병행하랴, 학생들은 학업과 이제 수험 준비를 병행하랴 많은 고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결실이 있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순간 바로 합격의 턱 밑까지 와 있다는 거 명심하고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이제 배상 책임을 어떤 처음 접하는 분들 기존에 처음 접하는 물론 이제 보험사에 뭐 계신다거나 아니면 손해사정을 계속 준비해 왔던 분들은 뭐 용어라든가 그 다음에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들 뭐 어렵지 않게 소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배상 책임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해야 될 어떤 범위라든가 방향 간혹 보면은 이제 공부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잃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시장은 전체적인 어떤 그림, 밑그림, 이제 로드맵이라고 하죠. 이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가고 있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만 방향성 잃지 않고 똑바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최근의 어떤 기출문제, 그 다음에 지난해 어떤 기출문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첫 시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출문제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슨 소리 하나라고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답해 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차피 지금 뭐 문제를 지금 뭐 첫 시간에 나왔던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라든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될수록 하나하나 용어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다만 첫 번째 시간만 어떤 방향성, 전체적인 이 배상 책임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17년도 시험 되는 게 40회죠.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는 거는 이제 2차 과목이고,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과목, 2차 과목에 뭐 다른 시험도,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험 그 시간이 90분이죠. 90분 동안에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갖다가 지식을 갖다가 저장하는 것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되고, 그거를 밖으로 표현, 그것도 그 정해진 주어진 시간 안에 표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2차 과목이 뭐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2차 과목에 보면은 의학이론이 있고요. 이제 신체 손해당사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2교시가 뭐 책임,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이론과 실무가 있고, 3교시가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가 있고, 그 다음에 4교시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가 있죠. 전체적인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먼저 기출문제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시험들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것들, 물론 이제 손해사정사라는 시험을 이제 합격하기 위한 거지만, 이게 또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했다가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실무, 손해사정서도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손해사정서 작성하는 것들 간단하게 한번 맛보기로 한번 살펴보고요. 왜냐하면 손해사정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손해액을 평가하고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배상 여부, 그다음에 손해액 평가, 뭐 지급보험을 산정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손해사정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업무거든요. 그 업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손해사정서가 뭐냐? 한번 손해사정서의 뭐 내용을 갖다가 물론 손해사정서에 어떤 공통된 양식이 있고 각 사정사마다 약간의 어떤 그런 뭐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손해사정서에 그런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러이러해서 내가 공부를 필요하구나 라고 절실히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기출문제하고 손해사정서에 한번 손해사정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갖다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요게 보험사고, 그 다음에 어떤 배상책임,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법률상 배상책임이 존재해야 되죠. 법률상 배상책임이 존재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실익이죠. 실컷 어떤 손해액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지급보험금 산정을 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어떤 가해자,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그죠? 어떤 법률상 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손해액을 평가하는 거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배상 책임의 어떤 범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 우리 계약성의 책임. 불법행위 책임하고 채무불이행 책임 두 가지가 있죠. 법률상 배상 책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기출문제로 나왔고 매번 어떤 그 문제 중에 하나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 보게 되면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죠. 불법행위 책임 어떤 요건에 대해서 또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배상 책임 여부가 있냐 없냐 여기서는 꼭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옵니다. 시험짜리로. 그래서 어떤 법률상 배상 책임이 존재하면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뭔가요?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 배상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는 손해액. 그죠? 손해액이 도대체 얼마냐? 손해액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손해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적극적 요소 배우고 뭐 소극적 요소는 뭐 정신적 요소 해가지고 적극적 요소에는 뭐 치료비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소극적 손해에는 우리 일실수입, 그다음에 휴업 손해, 그다음에 정적 손해에는 우리 뭐 유지하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죠. 그 다음이 이제 어떤 그 요 손해액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 가입 이제 보험, 배상책임보험 그죠. 가해자가 어떤 피해자한테 어떤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자의 어떤 손해가 일정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 그러면 굳이 보험이 필요 없겠죠. 그냥 내 돈으로 그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내가 그런 경제적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액을 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입된 보험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상책임 보험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배상책임 보험의 어떤 구분, 그 다음에 배상책임 보험의 어떤 보상 범위, 그리고 배상책임 보험 어디까지 할 거냐, 또는 이런 배상책임 보험의 어떤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갖다가 쭉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근제보험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근제보험도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거든요. 근데 근제보험은 우리 2차 과목의 타이틀도 있듯이 타이틀도 보면 책임보험 및 어떤 뭐 화재보험의 화재보험의 이런 것이 이런 게 아니라 책임보험이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보험의 종류 중에 하나인 근제보험이 하나의 어떤 큰 편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만큼 이건 왜 그러냐면 많은 어떤 배상책임 사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산재사고거든요. 그 다음에 산재로 어떤 처리했다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산재 초과 손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험 중에서도 어떤 그 배상책임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근제, 산재 초과 손해를 담보하는 근제보험. 그래서 근제보험이 하나의 큰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만큼 근제보험에서도 문제가 꼭 나오죠. 매년 기출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 1편 책임보험, 그 다음에 제 1장 개요를 한번 보시면
제 1장은 배상부터 보상까지의 개괄적인 내용과 기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법률상 배상 책임 여부, 그 다음에 손해액 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여부, 보험금 산정까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전체적인 내용과 기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로드맵을 위한 숲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